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나 윤수입니다. 얼마 전에 7502 PHEV 차량 리뷰를 했는데 그 영상 댓글에 이런 게 달려있어요. 모터, 배터리, 엔진, 미션을 다 싣고 댕기는 능지. 그러니까 PHEV 차량 도대체 뭐냐? 전기차면 전기차고 내연기관이면 내연기관이지 뭘 이거 다 싣고 댕기고 있어. 그게 무슨 비효율이야? 라는 댓글을 써주신 거겠죠? 자, 그런데 그냥 처음에는 뭐야?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PHEV 차량을 타보시지 않은 분들이나 그런 운행 환경을 아직까지 한 번도 라이프 스타일에서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더욱이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PHEV 차량들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다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자칫 PHEV의 성능을 과거 불과 한 5년 전 수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셔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단한 5502 BMW의 최신 PHEV 차량을 리뷰하기에 앞서서 PHEV를 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EV가 있는데 굳이 PHEV를 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집중해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EV가 있는데도 똑같은 돈을 내고 PHEV를 타야 되는 이유, 뭐 충전 시설이 있냐 없냐? 아니야, 그것 때문은 아니야. 왜냐면 PHEV를 타나 EV를 타나 충전 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탈 수 있는 거는 거의 매한가지거든. 그렇다면 도대체 PHEV를 왜 타냐? 바로 EV 대비 갖는 고속 항속 영역에서의 효율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뭐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기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타보지 않았더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기차의 장점은 저속 운행 상황, 막히는 길, 시내 주행, 이런 저속 구간에서 전기차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기차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2단 트랜스미션도 사용을 하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뒤 듀얼 모터의 기어비를 서로 다르게 해서 고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좀 효율이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내도록 노력을 한다던가, 이런 또 많은 스킬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전기차들이 고속에서 날고 기어봤자 내연기관이 보여주는 고속에서의 효율을 따라올 수가 없단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연기관을 가지고 우리가 저속 상황을 다 갖다 제끼고 고속 항속 주행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연비가 얼마나 잘 나올까요? 고속 항속만 계속하면은 연비 뭐 15, 20 찍는 거는 1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요즘에 리터당 기름값 얼만데 1,700원, 1,800원 잡는다 하더라도 1리터 1,800원으로 15km, 20km를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기차 한번 생각해보세요. 130, 140으로 달리면은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연비가 뭐 한 3에서 4 정도까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킬로와트 시당 연비가 3, 4까지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야? 그걸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죠. 네. 배터리의 용량이 내연기관차의 기름 탱크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이고 다시 재충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정확히 그 포인트에서 PHEV를 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댓글 작성자분께서 한 가지 간과하신 게 뭐가 있냐면, 이 가운데 딱 하고 자리 잡고 있는 이 미션 있죠.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엔진에만 붙어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PHEV잖아요. EV 모드로 갈 때 그 모터의 힘이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저 오토 트랜스미션의 기어비를 다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PHEV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모터보다도 훨씬 더 작은 출력의 컴팩트한 모터가 들어가 있음에도 꽤나 괜찮은 가속력과 꽤나 괜찮은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EV랑 PHEV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나는 시내 주행만 위주로 한다. 그리고 집밥도 있다. 장거리? 안 타. 장거리 타봤자 뭐 1년에 한 번도 안 타. 난 시내 주행만 하고 집밥도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PHEV 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EV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운전하면서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좀 큰 충격을 받았던, 여러분들께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싶었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터의 출력이에요. 우후후. 사실 처음에 이 차 스펙을 봤을 때 크게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이미 여기 6기통이랑 모터랑 조합이 돼서 들어간 거야 X5 502에서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모터만으로 낼 수 있는 출력, 이 가속감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스펙만 놓고 보면 530이랑 뭐 10마력 토크로 따지면은 뭐 2토크인가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기대를 사실
안 했어요. 그런데 타보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게 특히나 어디서 엄청난 차이가 나냐면, 자, 처음 출발하는 상황 다시 보여드릴게요. 출발. 이거 지금 이거 전기만으로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전기만으로. 이거 방금 심지어 언덕이었거든요. 언덕에서 전기만으로 가속하는데 처음에 이런 퍼포먼스가 나온다. 스포츠 모드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제가속 상황. 이제는 그냥 전기 모드에서 악셀을 딱 때렸을 때 변속 딱 내리면서 토크감이 확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자, 완전 평지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처음에 확 지금 제 목이 살짝 제껴지잖아요. 처음에 그런 모션이 나오는 것 자체가 완전, 이거는 그냥 530이 대비해서 무슨 뭐 모터가 10마력 20마력 올라갔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팅을 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요, 여러분, 내연기관으로 따졌을 때 똑같은 12기통이 있고 똑같은 600마력이라고 쳐보자고요. 자, 그런데 그 12기통 600마력짜리 엔진을 람보르기니가 아벤타도르에 세팅해가지고 넣었을 때 처음 악셀을 딱 때리면 어떻게 되죠? 뒤통수를 딱 후려갈기는 그런 충격과 함께 엄청난 빠른 출발을 만들어주고, 그 또 똑같은 12기통의 600마력 엔진을 롤스로이스가 슈퍼 럭셔리 세단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가속 페달을 아무리 부러져라 딱 하고 밟아도 절대 사람 목이 제껴지지 않게 정말 부드럽고 강력한 출발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단지 10마력, 20마력이 더 높다고 지금 이런 느낌을 만드는 게 아니라 550E에 와서는 BMW가 모터의 출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세팅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격적으로 막 세팅을 한 결과 저처럼 이제 좀 성격 급한 사람들 있죠.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제 그 전기차 탈 때 굉장히 매력으로 와닿았던 처음 출발했을 때 땅 때리고 나가는 그 느낌을 이제 PHEV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느낄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정말로. 제가 그 530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속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전기 모드에서 가속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도 언덕이에요 이거.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PHEV 차량은 EV 대비 어떤 강점을 갖는다? 모터를 그냥 단일 기어비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있는 트랜스미션, 이 비싼 엄청난 고성능의 트랜스미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모터로만 다닐 때도 차가 변속을 한다는 건데 그 EV 모드에서의 변속 속도도 530E보다는 훨씬 빨라졌어요. 530E 때는 변속이 좀 느려서 쉽게 몸으로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 수준으로 부드럽고 좀 느렸다라고 하면은, 얘는 까딱까딱 목이 살짝 제껴질 정도, 모터 출력을 빡 주고 있는 상황에서 변속될 때는 꽤나 변속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놀라운 포인트가 이겁니다. 모터의 출력이 그냥 스펙에서 보던 10마력 20마력이 문제가 아니라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빨라지고 경쾌해졌다. 이 정도면 솔직히 코나급? EV3급 정도 전기차가 처음에 발진할 때 정도의 그 정도의 토크감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다 쓰고 다닐 일도 다 없거든. 그리고 어쨌든 모터 출력이 이렇게 좀 높아지고 처음에 그런 느낌을 만들어줬음에도 단지 그냥 고속 항속 주행을 할 때 있죠. 고속 항속 주행으로만 놓고 보면은 제가 공조를 오토 모드로 23에서 24도를 애기가 같이 타 있어가지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도 80km를 탔거든요, 전기로. 그리고 테스트했던 환경의 온도는 한 영하 한 3, 4도 정도 됐고요. 근데 530E가 공조 작동하지 않고 상온 한 7, 8도 정도에서 120km 탔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530E랑 큰 차이도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랜스미션이 있다 보니까 한 110에서부터 140까지 가속하는데도 크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포인트 하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530E와의 그 차별화 포인트는 굉장히 명확한데, 여기서 이제 이 차가 PHEV로서 정말 더 완벽해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자, 물론 530E 때도 제가 이게 4기통인데 이렇게까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이렇게까지 잘 억제한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제가 감탄을 했었는데요. 얘는요, 엔진을 좀 강제로 구동을 시킬게요. 소리가 안 들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들어보세요.
당연히 아무 소리도 안 나겠지. 저한테도 뭐 그 어떤 아주 작은 진동이나 소음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엔진을 켰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진짜 기가 막히게 조용합니다. BMW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 ZF 4세대 트랜스미션으로 이제 다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세팅이 좀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변속이 또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지금은 S모드인데도 제가 엔진을 강제로 시동을 거느라고 지금 S모드에 놨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 드라이브 모드에서의 변속은 더더욱이나 부드럽고, 사실 예전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ZF 8단 미션의 굉장히 스포티한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감각은 아니기는 하지만 굉장히 빠르면서도 부드러운 변속 느낌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이 엔진 사운드를 정말 잘 억제를 시켜놔서 굉장히 조용하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세팅이 좀 의도가 느껴지는 세팅이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왜, 어떤 포인트에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의 최대 약점이 고속 항속 주행시잖아요. 얘는 지금 PHEV 차량으로서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속 항속 주행을 할 때 그냥 연료를 태우면서 감으로 인해서 효율도 높이고 더 빠른 속도로 장거리 크루징도 할 수 있는 애란 말이야. 자, 그런데 유일한 단점이 뭐야? 내연기관 엔진은 시동이 걸려있는 중에 진동이 들어오고 소음이 생긴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왠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저속에서는 저속에서대로 전기가 있으니까 그냥 모터 사용해서 정말 조용하게 다니고, 고속으로 올랐을 때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엔진이 켜져 있음에도 이 소리를 엄청나게 잘 억제를 시키고 정말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서 트랜스미션도 결과적으로 이 여기 있는 아이코닉 사운드, 그 가상 엔진 사운드를 키지 않고서는 사실상 저속에서나 고속에서나 다 전기차처럼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라고 봐요. 진짜 사실상 PHEV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집밥이 있는 분들일 거고, 어차피 충전을 해가지고 다닌다라는 가정하에 전기 모드는 지금 이렇게 저속에서만 부드럽게 쓰다가 이렇게 속도를 좀 내서 이제 고속 크루징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내연기관으로, 이렇게 내연기관을 고속에서만 이렇게까지 잘 소음과 진동을 억제시켜 놓고 쓰잖아. 그러면은 고속 항속 주행을 할 때는 내연기관의 단점이 사라진다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누가 옆에 타가지고 들어도 이 엔진이 지금 저렇게 아주 조금 작동하면서 출력을 미세하게 흘려보내주고 있는 지금 이 느낌은 사실 사람이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냥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창문 건너로 들어오는 사운드나 이 바닥에서부터 들어오는 로드 노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묻히는 소리란 말이야.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중국 가면은, 중국에는 EREV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EREV 같은 경우에는 기름 탱크 있고 모터 있고 엔진 있고 뭐 배터리 있고 얘랑 다 똑같은 구성이지만 그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상황에 엔진이 바퀴에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엔진은 발전기의 역할만 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배터리를 채워가면서 그 채워진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또 사용을 하면서 다닌다라는 그 포인트만 다른데, EREV 차량도 타보면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엔진이 작동하고 있으면 그 느낌을 잘 모르거든. 왜냐면 이게 달리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들어오는 얕은 진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묻혀버린단 말이야. 제가 봤을 때는 얘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장점은 원래 모든 PHEV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겠으나 얘는 지금 6기통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기통보다 훨씬 더 진동이 작고 소음도 작은 상황에서 BMW가 이번에 530 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걸 잘 틀어박았기 때문에 진짜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이게 전기 뭐든지 내연기관이 돌고 있는 건지 감이 잘 안 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지금 PHEV 차량을 본다면 코나 EV 정도의 처음 가속력은 나오고, 처음 스타트 딱 때릴 때,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한 100km 타. 특히나 얘는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ARS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면이 좀 안 좋을 때 스테빌라이저를 싹 풀어서 차량으로 들어오는 불쾌한 진동을 또 굉장히 잘 억제를 시키죠. 뒤쪽에는 에어스프링도 사용을 하고요. 얘는 지금 엠팩이 들어간 차인데도 굉장히 컴포트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엠팩이 빠진 차는 아마 정말 부드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급에서 딱 비교하기 좋은 게 i5 M60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승차감이 나와요. 근데 얘는 i5 M60보다 싸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i5 M60은 정말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쨌거나 전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 항속 주행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걔 차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해. 걔 160, 170으로 이렇게 쭉 항속 크루징하면 배터리 녹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얘는 160이고 170이고 뭐 200이고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에? 근데 그렇게 운전을 해도 얘는 그냥 연비 뭐 한 리터당 10km는 나오겠지. 그리고 기름 다 쓰면
다음 휴게소에 또 그냥 기름 채우면 되니까. 그 포인트가 PHEV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이런 주행 패턴이나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과 고려했을 때 PHEV가 과연 맞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5 M60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솔직히 이러면 좀 하극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이 굉장히 기분 좋은 쫀쫀함과 이 편안함과 동시에 또 이런 롤까지 잡아내는 이 모든 능력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 성능도 i5 M60보다 얘가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스포츠 모드 아님?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래도 물론 얘도 지금 ZF 미션 이제 4세대로 다 바뀌면서 변속 충격 같은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좀 많이 부드러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주 미세한 좀 희미하지만 타격감을 그래도 좀 맛볼 수 있을 정도는 느껴지는 부분이 또 좀 있고, 이게 그냥 스포츠 모드에서 운전을 할 때도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는 특히나 악셀 처음에 발 갖다 댔을 때 요거 탁 갖다 댔을 때 그때 처음 한번 탁 밀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뭐 BMW의 모든 차들이 그렇지만 얘네는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의 세팅을 정말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그래서 i5 M60 때는 저는 이게 ARS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와, 어떻게 이 무거운 차를 이렇게 완벽하게 롤과 승차감을 이렇게 다 잡지? 막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가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정정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ARS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포르쉐에 들어가 있는 PDCC처럼 막 스티어링 딱 움직이면은 막 자기가 막 더 막 오버해가지고 막 엄청 인위적으로 수평을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운전을 정말 잘하는, 내 차는 내가 컨트롤할 거야 네가 하지마 라는 정도의 수준의 이제 경지에 있는 분들은, 특히나 병희형 같은 분들은 그 PDCC 옵션을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BMW는 이렇게 흔들면 눌리는 게 느껴지지만 어떤 특정 한계 이상의 영역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느낌이고, 여러분 스테빌라이저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려서 지금 사실 다 건너뛰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지금 제가 붙여놓은 영상을 봐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면, 스테빌라이저가 결국에는 차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막대기 하나를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막대기 하나는 차체와도 묶여 있지만 양쪽 바퀴와도 묶여 있습니다. 막대기가, 쇠막대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 바퀴는 요철을 만나서 이 요철을 흡수할 때 스프링과 댐퍼만 가지고 요철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 스테빌라이저가 묶여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 쇠파이프를 묶어놨는데 얘가 땅 하고 움직이면 얘가 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쇠파이프로 묶여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거 하나를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차가 특정 한쪽 이상으로 과하게 넘어가 버린다거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롤은 발생하지 않아서 좋지만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승차감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리고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지다 보니까 그 무거운 무게의 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더 두껍고 더 센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승차감은 더더욱이나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브랜드마다 부르는 게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스테빌 중간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약간 끊어줄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데 다닐 때 맨홀을 한쪽만 이렇게 땅땅 밟고 좌우로 엇박인 요철들을 이렇게 막 지나고 할 때, 이럴 때는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지금 막 엄청 고속으로 쏘면서 막 움직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니잖아. 그럴 때는 승차감을 위해서 싹 다 풀었다가 고속으로 딱딱 움직여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걸 순간적으로 또 싹 묶어서 또 차의 자세를 또 제어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ARS의 세팅이 이 모델에 와서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 차의 단점, 이 차의 단점은 저 뒤쪽 디자인? 옆은 괜찮거든요. 옆은 특히나 지금 이 휠이 이 차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이번 신형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 휠 디자인을 좀 많이 타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휠이 특히나 달릴 때 보면은 이 옆모습이랑 잘 어울려요. 이 면들이 굉장히 딱 잘 살면서 좋고, 앞도 괜찮아요. 앞도 그릴을 차라리 저렇게 패턴 없는 걸로 막아버리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 근데 뒤는 솔직히 답이 안 보여. 막 디퓨저들도 좀 이렇게 과격해지고 하니까 그 정도로까지 시선을 좀 아래쪽에 좀 분산을 시켜주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좀 아쉬워요. 550E 정도 됐으면 뒤쪽에 이런 머플러 팁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디퓨저 쪽 자리를 조금 더 디자인을 위쪽으로 많이 올려서 거기를 조금 더 과감하게 디자인을 해줬더라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 지금 이상하게 특정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가운데 빡 때려가지고 이렇게 가운데가 좀 함몰된 것 같아 좀 보이기도 하고. 좀 이 차의 유일한 단점은 저 뒤쪽 디자인. 이 마음에 안 드는 BMW 브라운. BMW는 이 브라운 좀 안 쓰면 안 되나? 차라리 블랙이나 진짜로. 베이지랑 블랙만 들어오면 안 되나? 요 가니쉬의 이 카본이랑 요 조합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PHEV 사고 싶어 죽겠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전기차 관련 협회들도 있잖아요. 한국 전기차 사용자 협회 같은 경우도 EV의 범위를 사실 PHEV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그 범위를 많이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보기도 하고요. PHEV는 정말 매력 있는 차입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만약에 이거 좀 맞겠다 싶으면은 한번 경험을 충분히 해보시고 차량 결정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경험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 협찬해 주신 BMW 감사드리고 네.